결혼한 자녀에게 잘해주면 안 되는 이유. 결혼과 동시에 자녀는 내 가족이 아니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 내 자식은 평생 내 가족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결혼하는 순간, 자녀는 법적으로는 내 자식이지만 실제 삶에선 다른 가정의 구성원이 된다. 이건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키워온 자식이라도 그들이 배우자와 가정을 꾸리는 순간 그들의 인생에서 나는 1순위가 아니다. 어쩌면 2순위도 3순위도 아닐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부모는 여전히 예전처럼 보살펴주고 챙겨주고 손 내밀어준다. 하지만 자식은 이제 예전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 배우자의 눈치도 봐야 하고 자신의 가정 안에서의 균형을 맞춰야 하니 부모의 호의가 부담으로 바뀌는 순간이 찾아온다. 부모는 사랑으로 해주는 것이지만 그 사랑이 이제는 상대방의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개입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이럴 때 가장 흔한 반응은 이렇다. 우리 며느리가 사위가 예민해서 그래. 하지만 그게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기준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부모가 인정하지 않아서 생긴다. 자녀가 결혼하면 이제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줘야 한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들의 요청이 있을 때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뿐이다. 자녀가 결혼한 후에도 예전처럼 해주다가는 결국 서운함과 오해만 남게 된다. 이제부터는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잘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다. 고마움은 사라지고 당연함만 남는다. 처음엔 자식도 고마워한다. 결혼 초기에 부모가 생활비를 도와주거나 아이를 봐주거나 밥을 챙겨주면 눈물 흘리며 감사해야 한다. 하지만 그건 단 한 번일 때 이야기다. 2번, 3번 계속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고마움은 금세 사라지고 원래 해주던 것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왜 이번엔 안 해주지? 지난번엔 도와줬으면서 왜 이번엔 못해? 라는 식의 기대감이 쌓이고 실망이 생긴다. 부모는 계속 애쓰고 있는데 자식은 그걸 기준으로 삼는다. 그리고 그 기준이 유지되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심지어는 불만을 표현하기까지 한다. 부모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진다. 내가 이 나이에 이 고생을 해가며 도와줬는데 돌아오는 건 원망이거나 무관심이다. 결국 가장 마음 아픈 건 자식의 무감각한 태도다. 사람은 받는 게 익숙해지면 주던 사람이 멈췄을 때 더 큰 실망을 한다. 그래서 오히려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해주지 않는 게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된다. 자식이 원하는 만큼만 해주는 것. 그게 진짜 현명한 부모의 자세다. 며느리와 사위는 내 가족이 아니다.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는 건 당연하다고 여긴다. 그러다 보니 자식이 결혼해도 그 배우자까지 내 가족처럼 챙기려 한다. 그런데 며느리나 사위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다. 아무리 따뜻하게 대해도 선을 넘는 순간 그들은 시댁 또는 처가라는 울타리로 나를 구분짓는다. 그 구분은 때로는 차갑고 때로는 날카롭다. 잘해줬더니 불편하다는 말을 듣는다. 도와줬더니 오지랖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심지어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나를 간섭하는 존재로 몰아간다. 그 순간 깨닫는다. 내가 너무 앞서갔구나. 이건 내 자식의 배우자이지 내 가족은 아니구나.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며느리는 며느리로, 사위는 사위로 딱 그 위치에 맞게 대해야 한다.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상대가 그걸 부담으로 느낀다면 그건 결국 내 정성과 시간을 버리는 일이 된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적당한 거리에서 조용히 지켜봐 주는 것. 요즘은 그런 부모가 지혜롭다고 불린다. 손주를 봐주면 결국 책임까지 져야 한다. 많은 부모들이 손주를 돌봐주면서 기쁨을 느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깨닫는다. 기쁨은 잠깐이고 책임은 끝이 없다는 걸. 처음에는 잠깐 봐주는 일이었다. 하루, 이틀, 주말. 그런데 점점 늘어난다. 엄마, 이번 주도 좀 부탁해요. 아빠, 다음 달부터는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 좀 봐주시면. 그리고 어느새 내 노후는 아이 돌보느라 사라지고 내 시간은 없어졌다. 병원도 마음대로 못 가고 친구 한 번 만나기도 눈치 봐야 한다. 자식들은 엄마가 좋아서 봐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만 그건 책임을 전가하는 말일 뿐이다. 손주를 좋아하는 것과 매일 돌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아이 하나 키우는 데는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을 만큼 그건 노력이자 노동이다. 손주는 예쁘게 놀러 올 때만 보는 게 제일 좋다. 돌봐주는 걸 당연시하게 만들면 그 책임까지 전가받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순간 관계는 무너진다. 결혼한 자녀에게 돈을 보태주는 부모들이 많다. 처음에는 신혼집 전세금, 그 다음은 차량 비용, 그리고 아이 낳고 나면 육아비, 교육비비. 처음엔 도와주고 싶어서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부모는 은행이 되고 자식은 고객이 된다. 도움을 받는 자식은 미안함보다는 이제 부모를 재정 지원자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부모가 어느 날 못 해주겠다고 하면 갑자기 왜 그래요라며 서운해한다. 관계는 돈이 들어가는 순간 위계가 생긴다. 부모는 도와줬다는 자부심을 가지지만 자식은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서로에게 불편한 감정만 쌓인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모의 노후다. 자식은 결국 자기 가정을 우선한다. 부모가 아무리 베풀어도 돌아오는 건 확신할 수 없다. 도와줄 수 있다면 도움이 아닌 선물처럼 주고 잊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이 반드시 생긴다. 감정은 쌓이고 불만은 터진다. 자식에게 잘해주는 건 기쁨이다. 하지만 그 기쁨이 반복되면 그 안에 감정이 쌓인다. 서운함, 피곤함, 억울함. 그리고 결국 불만이 폭발하는 순간이 온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자식은 마음을 닫는다. 부모는 억울하다. 하지만 자식은 투정이나 갈등으로 받아들인다.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무서운 건 이런 불만이 말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겉으론 아무 문제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그러다 어느 날 관계가 단절된다. 그땐 너무 늦었다. 그래서 부모는 미리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감정이 상하기 전에, 불만이 쌓이기 전에 스스로 선을 그어야 한다. 자식이 내 전부였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나를 먼저 챙기는 시대다. 자식도 결국 자기 인생이 먼저다. 자식은 결국 자기 가정, 자기 삶,
자기 노후를 먼저 챙긴다. 부모가 아무리 많이 해줘도 언제까지나 의지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어느 순간부터는 부모가 자립하지 못하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다. 도와줬더니 멀어진다. 챙겨줬더니 피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삶이 중요해진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여기서 부모는 혼란을 느낀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하지만 잘못이 아니다. 그저 흐름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 그리고 자식이 독립하는 순간, 부모는 서서히 삶의 중심에서 밀려난다. 이건 슬픈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이치다. 그걸 인정해야 서운하지 않고 비로소 자기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마라. 나이 들수록 부모는 자식에게 위로를 기대한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명절에 방문 한 번. 그런 소소한 관심이 기대가 되고, 기대가 되면 상처가 된다. 하지만 이제는 기대하지 마라. 그게 상처받지 않는 길이다. 자식이 알아서 할 거라 믿는 건 착각이다. 그들은 바쁘고 자기 삶에 치여 부모의 빈자리를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자식이 연락하면 반갑고 오면 좋지만 그걸 기대하면 매일 외롭다. 기대하지 않으면 올 때 반갑고 안 와도 괜찮다.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게 진짜 어른이다. 지금부터는 나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평생 자식에게 베풀며 살아온 인생.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하고 싶은 것, 배우고 싶던 것, 즐기고 싶던 것들.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자식에게 시간과 돈, 체력을 다 쏟아붓고 나면 나에게 남는 건 후회와 고단함 뿐이다. 늦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에게 맡기고 나는 나를 챙기자. 그게 진짜 지혜로운 부모의 길이다. 잘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다. 거리두는 것도 사랑이다. 이제는 알아야 한다. 자식에게 잘해주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오히려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 지켜봐주는 것, 기댈 수 있다는 느낌만 주는 것. 그게 더 깊은 사랑이다. 부모와 자식은 나이가 들수록 서로에게 불편해지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어색하지 않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긴 시간을 함께할 수 있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 그 누구보다 깊다. 하지만 그 사랑도 현명하게 표현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먼저 돌보고 자식과는 좋은 거리에서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게 진짜 잘해주는 거지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나이 들어가는 이야기를 계속 나눠요. 고맙습니다.